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가을에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연애 기간은 3년 조금 넘었었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건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예비 시아버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파혼을 결심했어요. 왜 흔히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 살다 늙은 여자 취급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좋아해서 쫓아다녔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저를 좋다고 쫓아다닌 건 저보다 어린 남자친구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 제 나이가 33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30대 초반 미혼 여성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좋다고 하던 그 남자는 당시 30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더 많긴 했지만 우리 둘 다 30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 같은 건 없었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참고로 예비시댁에는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워낙에 남자친구가 어릴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못 만나서 어머니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 역할을 대신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시집을 가면서 집과는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서운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부모인 아버지보다도 누나한테 의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누나가 시집을 간 후로 집에도 잘 오지 않고 집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아, 여자는 결혼하면 남의 식구가 되는구나 생각했답니다. 그 뒤 예비시댁엔 남자 셋만 살았어요. 남자친구한테는 1살 어린 남동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밥벌이는커녕 남자친구한테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업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셨는데 몸이 워낙 약하셔서 병원을 친구 집 마실 가듯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오시면 일주일은 끙끙거리시면서 병원에 다니고 알아 누워 계신다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버는 일당보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 장남인 남자친구가 그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이런 말 참 조심스럽지만 아버님도 남동생도 남자친구를 쉽게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여자친구가 3살 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집 식구들이 반발이 심했다고 했는데 특히 아버님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늙은 여자를 만나? 너는 그렇게 여자가 없냐? 라고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그런 말을 여자친구한테 전달할 정도로 남자친구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불쾌하고 어이가 없는데 제가 46이나 된 것도 아니고 36에 늙은 여자라는 말을 듣다니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였는지 아세요? 왜 늙은 여자를 만나냐고 헤어지려고 했던 그 문제의 아버님이 제가 당신 아들보다 더 넓고 저희 아빠 명이긴 했어도 버젓한 집이 있다는 사실에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는 식구들과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다르게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말이 오피스텔이지 주상복합 단지 안에 있어 아파트들과 섞여있는 똑같은 구조의 집이었는데 방 3개, 화장실 2개에 주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 구조였어요. 게다가 제가 연애하기 전에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라 이것저것 집에 설치해 놓은 것이 많아 남자친구와도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
그럴 때면 어쩐지 신혼부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트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도 어느덧 제 집을 자기 집처럼 편하게 느끼며 좋아했는데 연애 3년을 맞이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보는 사이였고 연애 기간은 3년이지만 남자친구가 자기 혼자 저를 좋아한 시간도 있으니 이젠 결혼하고 싶다는 건데 저 역시 그때는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기에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고 회사 내에도 이미 소문난 커플이라 저희가 곧 결혼할 거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영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남의 눈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 그것도 한몫했어요. 한 해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언제 식 올리냐고 물었는데 3년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젠 해야지, 더 시간 끌면 깨진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소문나도록 만나고 깨지면 회사를 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엔 정말이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남자친구가 결심을 했는지 먼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비록 자기가 저보다 연봉도 적고 가진 게 없지만 꼭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결혼도 그런 거였어요. 친구처럼 별것도 아닌 일로 깔깔거리고 장난치고 살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랑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아무리 남편 될 남자가 좋아도 시댁 식구들이 별로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며 저에게 시댁 식구들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때부터는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심정으로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도 고민거리가 되었는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시어머니가 없으니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생활력이라고는 1도 없는 아버님과 남동생을 보니 골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뭐 결혼을 해도 용돈은 매달 조금씩 드릴 생각은 있었는데 그걸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백발백중 저희한테 돈 얘기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형편을 보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딱히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였는데요. 남자친구가 대출 끼고 산 빌라가 그 집의 전 재산이었어요. 엄연히 따지면 그것도 남자친구의 재산이지만 장가간다고 그 집을 가져올 수도 팔아치울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거였죠. 그래서 내심 결혼을 하면 제 집에서 신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는 집도 엄연히 따지면 제 집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가 시집갈 때 미천하라고 미리 사주신 집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시집가면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시겠지만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달리 생각도 없었어요. 참고로 저보다 4살 많은 언니도 똑같이 아빠한테 아파트를 받아 독립해 혼자 살았는데 시집갈 때 그 집을 팔아 형부와 돈을 합쳐 다른 대단지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때 아빠가 그 집을 팔아 현금으로 언니에게 줬고 둘은 공동명의로 집을 샀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 역시 그러길 바랬죠. 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았고 그냥 남자친구가 혼수해 오는 걸로 만족할 생각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 물건이 하나둘 제 집에 쌓이게 되었어요. 누가 보면 이미 살림을 합친 신혼부부라고 해도 될 만큼 남자친구의 물건이 많았는데 그걸 저희 엄마가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는데 딸 가진 엄마라 그런지 아직 시집도 안 간 딸 집에 남자 물건이 있는 건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30 한참 넘은 딸인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요. 괜히 집에 남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주변에서 안 좋은 소문나고 혼삿길 막힌다며 그렇게 좋으면 아예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보는 눈이 얼마나 많고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짐들은 다 뭐야? 벌써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그렇게 좋으면 시간 끌지 말고 시집을 가. 왜? 뭐가 문제가 있어? 문제는 무슨, 안 그래도 그럴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엄마는 내 나이가 몇인데. 오히려 이 나이에 남자도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에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시집도 안 간 처녀집에 남자가 들락날락거리는 게 더 이상하지. 문제 없으면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얼른 해. 엄마는 무슨 내가 짐짝이야? 뭘 그렇게 치워버리고 싶다는 듯 말해. 나도 다 고민이 있어. 일단 결혼을 해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단 말이야. 아빠한테 시집간다고 나 명의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지? 아니, 네가 만난다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맨몸으로 장가를 와?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 내 남자친구가 착해서 그래. 엄마 없이 자랐는데 아버지도 몸이 약해서. 엄마가 전에도 말했지? 효자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그랬으면 벌써 헤어졌지. 그래도 가장 역할 하느라 돈 모을 새가 없었다는 건 인정해. 그리고 결혼하면 이 집의 혼수는 남자친구가 해올 거야. 그래, 아주 대단한 남자친구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면 여태 얼굴을 한번 안 보여줘? 그야 그 사람 불편할까봐 그랬지. 근데 이젠 결혼할 거니까 조만간 인사 갈 거야. 내가 어련히 때가 되면 보여줄까? 그걸 못 기다려? 못 기다려. 이렇게 내 딸 집에 들락날락하는데 어떤 놈인가 엄마가 확인은 해야지. 아무튼 엄마는 너 믿고 기다리는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집에 데리고 와라. 네 아빠도 은근 네가 어떤 놈을 만나는지 궁금해해. 자꾸 놈놈한다. 알았어. 조만간 갈 테니까 그만 좀 쪼아. 그리고 미리부터 말하지만 그 사람 엄마 없이 살아서 그런지 우리 집에 가서 많이 어색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조심 좀 해줘. 궁금하다고 막 폭풍 질문하지 말고. 나한테 하듯 쪼아대지 말라고. 요즘은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그렇게 문제래. 어머, 얘 좀 봐. 아주 별꼴이야. 내가 그럼 네 남친한테 함부로 할까봐 벌써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이래봬도 엄마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환영이야. 우리는 이제 너만 시집 보내면 걱정 끝인데 뭘 더 바라겠니? 내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이 집 정도면 둘이 살기 문제없고 사람만 괜찮으면 엄마도 아빠도 무조건 오케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듯 저희 엄마는 말은 좀 까탈스럽게 해도 이미 남자친구를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가 인사를 시키는데 잔뜩 얼어있는 남자친구를 배려해주는 것도 저희 엄마셨고 저희 아빠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성실하고 정직하게만 살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이 뭐 그렇다고 아주 여유가 많은 집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돈으로 계산하고 그러는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가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저한테 결혼 미천으로 집을 해줬으니 그걸로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셔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주의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아빠는 혹여 미래 사위가 부담이라도 가질까 오피스텔 명의는 혼인신고하면 제 이름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그 말이 은근 좋았는지 감사하다고만 꾸벅 인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부모님은 그 흔한 호구조사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보다 3살이 어린 만큼 입사가 늦어 저보다 연봉이 적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그 외의 것, 즉 예민할 수 있는 가족에 관한 질문들은 전부 하지 않으셨어요. 아, 저한테 슬쩍 저희 아빠가 네 남자친구 빚이 있는 건 아니지? 보증서거나 주식 같은 거 좋아하는지 꼭 확인해라 라고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빚은 살고 있는 빌라 대출금만 있었고 주식은커녕 로또도 사지 않는 사람이라 그 부분에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긴 했었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그럼 됐다고 아주 흔쾌히 남자친구와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꼭 문제라고 말하는 것도 애매하긴 한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아버지 될 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가진 거 없는 집이라는 건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저희 부모님 호구조사부터 제 연봉까지 무슨 질문 리스트라도 뽑아놓은 양 정신없이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다 살아있는지, 부모님 직업은 뭔지, 외동인지 다른 형제가 있는지 등 호구조사도 이런 호구조사가 없었는데요. 제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알고 있는 듯 제가 사는 집이 시세가 얼마인지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저도 멈칫해서 순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탁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건 제 명의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 명이라서요. 시세는 한 3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랑은 상관없어요. 제 돈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도 이내 제가 왜 그런지 알겠다며 그땐 자기가 나서서 수습하려 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혜영이 놀래요. 뭘 그런 것까지 모르시고. 왜? 이제 결혼하면 한 식구인데 궁금하잖아. 근데 그럼 그 집은 나중에 아버지가 도로 가져가나? 에이, 줬다 뺏는 건 아무리 부녀지간이라도 아닌데. 나중에 주시겠지? 글쎄요. 이왕이면 시집갈 때 주면 더 좋고 어디 한번 물어나 봐. 내가 아버지면 딸 자식 시집 보낼 때 시원하게 줄 텐데. 그 짝 아버지도 아마 그 생각일 수도 있어. 우와, 그럼 우리 형수는 시집 올 때 집을 해오는 건데? 형 능력 있다. 그럼 네 형이 날 닮아서 능력 있지. 그리고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원래 좀 더 해오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지금 보니 동안이네. 저는 저걸 농담이라고 하는 건지 웃지도 못하고 표정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슬쩍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가운데서 미안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오자마자 남자친구가 진짜 미안해. 많이 불편했지? 우리 아버지는 초면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라고 하는데 아휴,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죄인지 빨리 결혼해서 남자친구를 저 집구석에서 빼내오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결혼하면 우리끼리 사는 거니 정말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시댁도 친정도 그냥 할 도리만 하고 용돈 정도 챙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뭘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거기에 저는 작정하고 시집살이를 시킬 시어머니도 없으니 시아버지 정도는 제 손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생긴다는 것에 들떠서 저에게 연락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저씨는 당신 아들에 이어 새로운 돈주머니가 생겼다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나 최악일 수가 있다니. 저는 당시 설마 하며 믿기 싫은 현실을 외면했는데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와는 사이가 여전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남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죠.
솔직히 날이 날이니만큼 조금은 불안했어요. 제가 워낙 초면에서 별로인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비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에게 실수라도 한번 하지 않을까 긴장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가 먼저 좋은 날이니 좋은 술을 마시자고 술을 권하는 바람에 제 마음은 더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몸이 별로 좋지 않은 예비 시아버님이 당신은 먹는 약이 있어 술을 자제해야 한다며 사양하셨고, 저희 아빠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상견례 자리가 끝났는데요. 딱 보니 예비 시아버님도 긴장을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희 아빠는 세상 편한 듯 농담도 하시고 분위기를 주도하셨는데, 어쩐지 예비 시아버님은 눈치만 볼 뿐 전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선을 넘지는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사람이 그래도 경우가 없지는 않는구나 생각하며 결혼식 날을 잡고 헤어졌는데, 저희 엄마는 안 싸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집이 뭔가 불안정해 보여 찝찝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워낙에 사람이 좋고 저를 챙겼기에 사위 얼굴 봐서 넘겼는데, 걱정은 된다며 나중에 제가 시아버지를 챙겨야 할 텐데 벌써부터 바깥 사돈이 아픈 곳이 많다고 하니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저였는데, 그때 제가 슬쩍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병원을 모시고 가던, 아님 정말 나중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요양시설에 모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까지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그렇게 한 달 남짓 결혼 준비가 진행됐어요. 집은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 있어 해결됐고, 결혼식장 예약과 웨딩 촬영,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차례차례 예약을 마쳤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식구들이랑 밖에서 밥을 한번 먹자고 했어요. 밥? 갑자기? 아빠가 이제 진짜 자기가 우리 식구 되는 거니까 친해지고 싶다고 밖에서 밥을 사주겠대. 아,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호의를 베푸시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야겠지? 그래, 그러자. 나는 솔직히 좀 의외라 놀랐어. 그래도 자기 며느리라고 챙기고 싶어 하더라고. 자기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 따뜻한 밥상도 못 차려준다고 밖에서 자기 좋아하는 걸로 한 끼 사주고 싶대. 자기 밥 사주려고 나가서 일도 하고 왔나 봐. 정말? 그러다 또 아프시면.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아프다고 골골거리는 중이지. 그래도 며느리 본다고 기쁜가 봐.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챙겨주시는 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맞춰 작은 선물로 아버님 드실 영양제를 사들고 참석했는데, 제 손에 비싼 영양제가 들려있는 걸 보고 예비 시아버님이 아이처럼 활짝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앉으라며 손질을 하셨고, 먼저 주문했다는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름 생각을 하셨는지 깔끔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제 앞에 차려지더군요. 그때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하게 좋았어요. 정말이지 한 식구가 된 것처럼 예비 도련님까지 참석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땐 정말 제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실감났죠. 하지만 좋은 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자리는 그냥 친해지자고 만든 자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니 예비 시아버님이 그러셨는데요. 저기,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오피스텔이라지? 네, 내가 한때는 건축도 하고 부동산 일도 조금 했어서 잘하는데, 오피스텔이 살 때는 좋아도 팔 때가 영 나빠.
내가 이 녀석한테 주소를 듣고 좀 찾아봤는데 얼른 팔아치우는 게 좋겠더라고. 아, 근데 그건 제 명의가 아니라서요. 그래, 그거야 내가 알지.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신혼집으로 쓸 요량이면 집에다 말을 해서 팔자고 해. 그래도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요? 저희 그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집도 안 구했는데. 무슨 걱정이야, 우리 집에 있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 있으면서 차근차근 집 구하면 되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오피스텔 팔면 우리 지금 사는 빌라도 팔아서 조금 더 큰 집을 사는 게 어때? 이왕이면 우리도 같이 살게. 네? 그게 무슨... 아버지, 조용히 좀 해.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이놈아, 너는 장가가면서 우리 생각은 안 하냐? 너 없이 막둥이랑 내가 어떻게 사냐? 그야 제가 생활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저랑 먼저 해야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결정을 보면 되지.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면 네가 이런 자리를 만들기나 하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야.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며느리 수발도 좀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같이 사는 게 편하지. 안 그래? 저는 저를 보고 배시시 웃는 그 얼굴에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저를 만나자고 한 건데 저는 단박에 그건 싫다고 거절했죠. 시아버지 수발 들려고 결혼하는 여자는 없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님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듯 언짢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고 화기애애했던 자리는 삽시간 긴장감이 맴돌았는데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예비 시아버님은 이젠 대놓고 막말을 쏟기 시작했는데 저의 결혼은 그때 깨진 거나 다름없게 되었어요. 글쎄 이 아저씨가 저에게 젊은 서방을 얻으려면 부모인 자기한테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 무슨 자기네가 대단한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제 나이를 들먹이더라고요. 아니 이봐, 자네도 참 염치가 없네. 여자 나이 1살 많은 것도 남자 집 입장에서는 될까 말까야. 근데 무려 3살이나 나이도 많으면서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싫다는 말이 바로 나오나? 싫은 건 싫은 거죠. 그리고 제가 경훈 씨보다 3살 많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버님 말씀처럼 제가 뭘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시집가는 게 경훈 씨랑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아버님 수발 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참, 말 진짜 싸가지 없게 한다.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려면 그 부모를 잘 복양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자네는 내 아들보다 누나면서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어쩌나? 저는 그 아저씨 말에 충격받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결혼 못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 말에 더 기가 막힌다며 그 아저씨는 호통까지 치셨는데 나중에는 식사값도 저더러 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제 밥값만 계산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얼른 제 뒤를 쫓아온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한테도 이딴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헤어지자고 했네요. 젊은 서방을 얻으려면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그 말부터가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그 아저씨는 다음날 전화해서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고 또 선을 넘으셨는데 이젠 제가 괘씸하다며 자기도 저 같은 며느리는 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용서를 받고 싶으면 이젠 아예 자기들이 살 큰 집을 사오라고 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어요. 아니,
시어머니 갑질은 들어봤어도 시아버지가 이렇게 대놓고 속물인 건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 용서받을 생각도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로부터는 남자친구의 집요한 매달림이 시작되었어요. 자기는 정말 저랑 결혼하지 못하면 아무랑도 결혼하지 못한다며 자기가 아버지랑 연을 끊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 말에는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그렇게 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희생하고 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던 걸로 하자고 예식장부터 예약한 모든 걸 취소하자고 했죠. 정말 이렇게 나랑 헤어질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 자리인 줄 알았다면 나 자기한테 나오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확실하게 약속 받아올게. 그러면 되잖아. 아니, 그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걸 안 이상 자기랑 결혼할 순 없어.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 자기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 헤어지자. 자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남자친구는 세상이 다 무너진 얼굴하고 급기야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 모습에 살짝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전에 같으면 밑도 끝도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아저씨가 너무 경우가 없다 보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어이가 없어 두 분 다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러 저희 엄마가 결혼 파토 낸 건 잘했다며 안 그래도 자기는 찝찝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엔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미련 같은 것은 아니었는데 저 역시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한동안 회사에도 결근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도 저희 파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건 솔직히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이래서 사내 연애가 나쁘다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며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그 아저씨를 원망했는데 무슨 저런 부모가 다 있을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무슨 생각인지 그 후로도 저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받지 않았죠. 나중엔 차단까지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걸 봐서는 그 아저씨 같아서 받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업무적인 연락이라면 다른 루트로 올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핸드폰은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남자친구가 병가를 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신경은 쓰였어요. 정말 몸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전화를 걸까 말까 주저주저 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하면 일이 더 꼬일 것 같아 저는 애써 제 마음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가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이 들려왔는데 그때는 살짝 쇼크가 왔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같은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보는 게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식장이며 이것저것 계약 위약금도 제가 내려고 했지만 이미 다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음에 빚이 생긴 듯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남자친구 계좌에 위약금을 전액 입금했어요. 제가 파혼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니 제가 지불하는 게 맞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러자 곧장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받지 않으려 하다 제대로 끝맺음은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친구 목소리가 많이 안 좋더군요. 왜 돈을 보내고 그래?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나 때문에 나온 위약금인데 내가 해결하는 게 맞지. 아니야. 원인 제공은 우리 쪽에 있잖아. 내가 다시 입금할게. 됐어.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끝까지 내 마음 편한 것만 챙겨서 미안한데
그냥 받아줘. 근데 회사까지 그만둘 필요가 있었어? 나 때문이지? 겸사겸사. 자기도 나 보기 불편하잖아. 회사에서도 벌써 소문이 났을 거고. 아, 이건 소문이 아닌가? 아무튼 그것도 미안해. 뭘 그렇게 미안해. 미안한 건 난데.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의미 없지만 경훈 씨가 나 많이 좋아해 준 거 고마워. 그리고 내 마음도 진심이었어. 다만 내가 그릇이 그렇게 넓지는 못해서. 더 얘기 안 해도 돼. 이미 다 알아.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라는 말은 차마 하고 싶진 않다. 그래도 잘 살길 바래. 진심이야. 고마워. 경훈 씨도 나 말고 진짜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진심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어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미안하고 애틋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진짜 어이없는 일도 또 일어났는데요. 글쎄 회사로 그 문제의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나가보니 어디서 술을 먹고 온 듯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제가 자기 아들을 가지고 놀았다며 개망신을 주겠다고 눈을 까디집고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너 잘 만났다. 네가 나 때문에 결혼 깬다고 했다며? 그럼 늙은 주제에 젊은 내 아들을 날로 가르치려고 했어? 늙은 네가 우리한테 어필할 게 돈밖에 더 있냐? 내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넓은 집에서 같이 살게 집이나 해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내가 늙은 너 때문에 내 아들이랑 의절하게 생겼어. 아니, 지금 술 드시고 여기까지 와서 무슨 횡포세요? 의절이요? 절연이겠죠. 그리고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아저씨 때문이지.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사시더니 며느리 등에도 빨대 꽂으려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늙었으니 돈으로 어필을 하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개소리예요? 개소리? 개소리는 네가 하는 소리지. 너는 우리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네, 아까워요. 아저씨 아들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까워도 아저씨한테 쓰는 돈은 100%다 아깝죠. 아저씨, 그러시면 아저씨 아들 평생 장가 못 가요. 무슨 부모가 자식 인생을 도와주진 못할 망정 말아먹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아저씨 아들 그 집 구석에서 구해오고 싶은데 겨우 참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럴 것 같아서요. 뭐야?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잘 됐네요.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혼인신고도 안 한 예비 며느리한테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살 집 사오라는 게 정상인 건지. 그리고 아저씨 아들 33, 제 나이 36인데 제가 늙어서 돈으로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사고인지 빨리 물어보세요. 저는 이성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소리치며 말했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가시기 전에 이 문제의 아저씨가 와서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 저도 화가 나서 참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아저씨도 제가 당황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맞서니 이게 아니라는 듯 놀란 눈치였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까지 개입시키려 하니 주춤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 다시 한번 회사에 찾아와 횡포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개망신은 내가 줄 거라고 몰아붙였는데 그러자 민망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대뜸 네가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시집을 못 간 거야. 너는 내가 보니 기가 세서 시집가긴 글렀다.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 라며 악담을 했는데 저도 뒤질세라 남이 사 신경 끄세요. 제가 어떻게 살든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제발 아저씨 자식들 걱정이나 하세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즈음부터는 사람들도 그 아저씨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때였어요. 마침 제가 그날은 아빠와 만나서 본가에 가기로 했는데 우연히 저를 본 아빠가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는데 저희 아빠 손에는 소금이 들려 있었어요. 나중에 그 소금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었는데 편의점에서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소금까지 사서는 사돈이 될 뻔한 그 아저씨를 향해 거침없이 뿌리셨는데 정말 진풍경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소금 차례를 맞은 그 아저씨는 저희 아빠까지 나타날지는 몰랐다는 듯 많이 당황했는데 왜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화가 나서 너 이놈, 지금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라고 달려오니 그 아저씨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는 이젠 정말 창피함을 느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고 애비나 딸년이나 험악하긴 똑같네.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주랭랑을 쳤는데 진짜 왜 저렇게 사나. 그 뒷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 않는 저희 아빠는 그 아저씨의 뒤통수에 대고 나도 당신 같은 없는 집구성이랑은 사돈 맺기 싫어.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다시 나타나면 그땐 내 손에 죽는다. 라고 소리쳤는데 참, 덕분에 저는 아주 유명인사가 됐죠. 그래서 겸사겸사 일주일 정도 휴가를 쓰면서 머리를 식혔는데 생각이라는 게 마음처럼 멈춰지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몰상식하면 술을 먹고 그렇게 나타나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 건지 저런 인간을 아버지라고 외면하지도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이 참 불쌍했는데요. 부디 나중에라도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이 더는 불행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여우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얼마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저 역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죠. 제가 너무 유명해진 탓도 있고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면 이미 그만둔 그 사람의 얘기도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아 결정한 일인데 사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잘해서 이직을 할 생각인데 이걸 계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나이가 30 중반이다 보니 이러다 영영 시집을 못 갈까 걱정하는 눈치지만 저는 나이에 연연하고 싶진 않아요. 비록 졸지에 늙은 여자 취급을 당하긴 했지만 저는 스스로 제가 늙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누구처럼 나이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설사 그게 결혼일지라도 저는 나이에 구속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은 그저 이 파혼의 후유증을 잘 견디려 노력할 따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사자들의 갈등이 아닌 부모의 일로 헤어지다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저도 그 사람도 이 상처에서 잘 벗어나길 바래요. 그리고 먼 훗날엔 서로에 대해 좋은 기억만 남길 바랄 뿐인데요. 좋은 사람인 만큼 그 사람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염치 없고 경우 없는 그 사람의 가족도 이제 제발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남의 가정사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자친구의 엄마가 왜 일찍 이혼하고 떠났는지 알 것 같네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아저씨가 벼락이라도 맞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기에 저는 제 그릇을 알고 그냥 지금처럼 제 분수에 맞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연애나 결혼 생각은 전혀 없고요. 새로운 직장 잘 구해서 열심히 제 능력껏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인데, 정말이지 그 사람의 아버지 같은 최악의 어른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더라고요.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잘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많이 무겁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우리 둘 다 미안한 마음은 빨리 잊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일까요? 그게 설령 정말 욕심이라도 부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원하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